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최슬기입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충격에 우리 양대 시장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오전장 내내 낙폭을 좀 좁혀오면서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높게 잡히면서 시장 전반의 하락세가 짙은데요. 물가가 밥상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이 농식품 물가도 크게 뛰면서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들은 강세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댓글로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우선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권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헤드라인 어떤 것들 나와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이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자, 윤 기자 정확한 수치는 얼마큼 나와 있습니까? 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동월보다 7.5% 오르며 지난 1982년 2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 7.3%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지난달에 비해서도 0.6% 오르며 시장 전망치 0.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6% 오르며 지난달보다도 0.6%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 역시 전월보다 0.3% 올라 지난 8월 이후 최소폭으로 상승했으나 1년 전보다는 4.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지금 세부 사항들을 보면 분야를 가릴 거 없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원인은 뭡니까? 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도 미국 내 서비스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상품 물가는 지난달 대비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된 반면 서비스 물가는 12월 0.3%에서 0.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고점을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의 서비스 물가 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7년 내 가장 높은 기름값도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휘발유 값이 전년 동월 대비 40% 올랐고 중고차 가격도 같은 기간 40.5%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연료값이 전년 대비 46.5% 급등하고 레저 오락이 0.9%, 식품이 0.8%, 주거 0.7%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연준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좀 지금 무색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도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시장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에서 16일 예정된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파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 예수 물량이 처음으로 풀리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확인해 보면은 전일보다 0.53% 오른 4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국내외 기관 투자자의 15일 의무 보유 물량인 약 4만 5천 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해제됐습니다. 이 중 국내 기관은 58%를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 기관이 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져도 공모가 30만 원 대비 58.17% 높은 수준으로 보호 예수 해지 물량이 대부분 시장에 출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컸습니다. 11시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약 5,7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 개장과 동시에 3.69% 내린 45만 7천 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자들 우려랑은 좀 다른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이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뭐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보호예수 해제는 단기적인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늘 의무 보유 해제된 물량이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의 일일 거래 대금이 1조 원에서 1조 3천억 원가량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풀리는 200억 원대의 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량이 적은 이유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가장 짧은 의무 보유 기간인 15일 보호 예수 물량이 전체 기관 투자자 배정받은 물량 중에 단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달 27일에 예정된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은 170만 471주로 오늘 풀린 물량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 대형 신규 상장 기업들도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는데요. 1개월 보호예수 해제일에 카카오뱅크는 4.21%, 크래프톤은 5.89%, 카카오페이는 1.68% 하락했습니다. 네, 뭐 오늘 장 끝까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측됐던 악재는 그래도 무난히 좀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호재도 있었잖아요. 주요 지수에 좀 편입이 된다라는 호재들이 있었는데 뭐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도 있고 코스피 200 편입 호재도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가장 가까이에서는 MSCI 지수 편입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14일 장 마감 이후부터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 대형주 부문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MSCI는 글로벌 주가 지수로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MS 지수에 편입이 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MSCI뿐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산업지수, 또 다음 달 11일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담으려는 전체 패시브 자금을 약 2조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코스피 200에 편입과 함께 단기간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을 살펴보면 공매도가 편입 첫날 집중된 후 급감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인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공매도 이 부분은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윤 기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말한 건데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신속항원 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가검사 키트 가격 교란 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은 약국과 편의점 등 판매처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 2회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고 오는 3월부터는 임산부랑 기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으로 5만 3,926명으로 전날보다 2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이틀째 5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김 총리는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개편된 재택치료, 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진단검사 비용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면역 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 기회를 드리는 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쪼록 보완책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지수 급등 소식부터 국내외 주요 소식에 대해서 윤예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CPI 지수가 발표된 직후에 매도세가 거세게 들어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CPI 지수 40년 만에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채금리도 2019년 이후에 2년 만에 처음으로 2%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에는 더 큰 부담감을 주게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회복을 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61% 밀려난 2,75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34% 밀려난 88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현재 1,56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32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900억 원, 외국인은 1,376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사료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농식품물의 물가 상승을 포함해서 집밥 물가와 직결이 되는 가공식품의 물가도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전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세계대전을 언급하게 되면서 식량 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팜스토리 현재 20%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사료도 9%가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유도 현재 8.53% 오른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게임주들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가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연일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게임주들 전반적인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게임주들의 실적이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P2E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게임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본업인 게임에 대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는 다르게 이번 4분기에는 실적을 크게 부양할 만한 재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깊게 나타나는 상황이죠.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낙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2% 밀려난 26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현재 7.5%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W게임즈도 현재 1.36% 하락한 5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S21을 공개한 이후에 소폭의 상승세가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 키워나가주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반면 NC소프트 오늘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GKL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주고 있고요. 또 마카오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오늘 하한가 진입을 한 종목입니다.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수젠텍은 진단키트가 품절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공급과 관련해 최고 가격제 도입을 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역대급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6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1%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최초로 주주환원책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카카오 장중에 강세 더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6%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9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여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과 DL케미칼이 합작을 한 여천 NCC 여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현재 4명의 사상자가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하나솔루션 낙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6%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3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태양금속이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에 배터리 케이스를 조립하는 데 꼭 필요한 장볼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와 지엔가도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게임주들 하락세가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객장에는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아무래도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충격으로 지금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화권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객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어떠십니까?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상의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다날, 위메이드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기업은행, 현대해상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컴투스홀딩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반도체 업종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은행 업종 중심으로 이제 금융 업종 쪽으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연일 계속해서 이 전기전자 대형주 또 금융주 사랑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오늘 시장 좀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마디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 영향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7.5%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의 우려감이 지금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2%대를 지금 넘어섰고 2년물 금리도 1.6%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낙스닥의 하락폭이 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게임 업종을 비롯한 콘텐츠 업종 이러한 업종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고PR주들의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금융업종이라든지 그러한 또한 유가 상승,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긴축 우려감 여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PR주 변동성 확대는 아무래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대신에 금융이나 에너지 업종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인 이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세를 이어오던 미국 증시가 간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요. 주요 지수 상황과 함께 간밤 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이 나스닥이 좀 더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좀 강경한 발언을 했었죠. 25bp, 3월 25bp 금리 인상이 유력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1월 달만 하더라도 3월에 50bp는 큰 영향력도 없고 크게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3월에 50bp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7월 이전에 100bp의 상승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가 바로 25bp.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25bp에 대한 상승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5bp가 추가로 더 상승했다는 얘기는 국채금리는 3월 달은 50bp 인상을 확실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확실하게 50bp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증권사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대체적으로 3월 달 50bp 인상에 대한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은행주들 좋은 모습도 있지만 기술주들, 이 테크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증시가 기술주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증시의 하락이 깊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크로는 상승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늘어난다. 시장에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코스닥 시장 일부 종목들 영향을 좀 받는 이런 모습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충격을 던진 이후에 국내 증시도 그 충격적인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같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 증시와 국내 증시 좀 어떤 모습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시장에 자금이 100만큼 있었다고 치면 이 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95, 90 이렇게 5씩 줄어든다고 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월 달부터 5가 아니라 10씩 줄어들게 되는 줄어드는 자금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이 돈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좀 더 아껴 쓰고 싶고요.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던 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요.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환율도 1196원이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오늘 지금 1199원. 112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이 살짝 올라가게 됐죠. 달러화가 원화보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자산에 무게감을 실리면서 달러화의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사실은 조금 소폭의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증시 안에서도 좀 더 안전한 주식과 조금 불안한 주식, 이런 주식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에 들어가는 자금들도 줄어들게 되겠죠.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조정세가 나오거나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력하게 되고요. 전에는 돈이 많았다 그러면 상승이 많이 할 것 같은 종목에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게 좀 더 쉬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습니다. 게임주들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렇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강하게 나오죠.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보다는 다시 증시는 이럴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PBR도 낮고요. PER도 낮고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장품주라든지 철강주와 같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으면서 실적 전망이 좋은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자금이 적을 때는 큰 수익률을 노리기보다는 확정된 수익률을 노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관의 모습들, 짧은 매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매매가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확실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는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 산업과 이 관련주 주가는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SK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정이 비슷한 시기에 많이 나왔죠. 반도체 가격, 특히 그 중에서도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깊어질 것이다. 메모리 가격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에 대한 하락 속도가 이 생각보다 좀 빨리 완화가 됐고요. 이 12월 달과 1월 달도 낸드 가격, 디램 가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폭이 완만했고 시장의 예상치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되는 특히 디램 가격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상반기 이내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을 근데 본다라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더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디램과 낸드가 있는데 낸드 사업부가 아픈 손가락이었죠. 하이닉스는 낸드 사업부가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낸드 사업부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메모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낸드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거든요. 이쪽 파운드리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나타낼지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반도체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실적이 좀 더 강하게 돌아섰고 삼성전자처럼 물음표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음표보다는 낸드로 바뀐 느낌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분명 메모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상반기 내에 나온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두 종목이 한계가 있죠. 시가총액 이 탑3 안에 있는 두 종목입니다.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면 두 종목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자리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적인 상승이 유력하다. 자, 한편 오늘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가 하면 또 내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반복됐는데 오늘도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의아한 게 이틀 연속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전망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확진자 수가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돼도 확진자 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확진자 수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5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국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주가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확진자 수보다는 이제는 해외여행이 재개가 된다. 이 부분에 사실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보다는 주가만 봤을 때는 여행 재개에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재개된다.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들이 국내를 들어오게 되고요. 카지노가 활성화를 띠게 되죠. 카지노 관련주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드투어와 하나투어로 대표되는 여행 관련주들. 해외여행이 재개돼야지만 이 여행주들의 실적이 올라가는데 해외여행이 재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아질 것이다. 여기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저가항공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류의 실적이 받쳐졌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물류의 실적이 받아주지 못하고 거의 제주도 노선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해외여행이 재개가 된다. 그럼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대형 항공사들보다도 LCC 이 저가 항공사들이 훨씬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진자 수보다는 이런 여행 재개에 포커스를 두시고 그리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가격이 매력이 높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오프닝주들이 그렇죠. 지금 전 세계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를 봤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상황에서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보다는 이제는 여행 재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주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금융주도 지금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신한금융 지주의 경우에는 역대급 매출에 4조 원 클럽 이 가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추세에 금융주들 전망 일단은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주들은 좋습니다.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대 마진이 좋아지죠. 보통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올라가는데 우리들이 체감을 많이 할 수 있죠.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대 마진이 그러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국내 은행주들은 미국 은행과는 좀 다르게 예대 마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매출액과 이익 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예대 마진이 한 50% 이상 차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미국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에 대한 이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은행주가 좀 더 실적적인 면에서는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배당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 배당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은행주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배당을 기대하는 부분. 물론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고요. 밸류에이션이 싼데 여기에 배당 기대감까지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전고점 부근에 부딪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금융주들, 은행주들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 증시 기관의 순매도로 코스피 지수 또 내림세를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철강금속과 섬유의복이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 흐름과 이 월요일에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좀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철강금속과 섬유의복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제가 최근에 강세인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실적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금속, 섬유의복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이 철강금속도 실적이 좋아진다. 섬유의복은 고가와 그리고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섹터는 저가 매력과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강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종목들이 좋아지느냐? 오늘 말씀드렸던 섹터들 중에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뭐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 저가 항공 이 종목들은 리오프닝 관련되면 실적이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거든요. 2년 동안 뭐 4억을 파는 회사도 있었고요. 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버텨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될 때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은행주도 계속적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충당금을 좀 더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주가의 출렁임은 있었습니다. 충당금을 쌓게 되면 이익단이 줄어들게 되고요. 배당이 영향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보다도 좀 더 좋아지는 실적, 이 실적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영업이익 4조 원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 올라가고요. PBR, PER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특히 국내 기관들이 최근에 매매를 굉장히 짧게 하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들이 좋은 수익률을 오랫동안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 섹터들은 외국인의 투자가 들어가는 섹터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은행주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는 이 최근에 기관들의 매매 패턴은 짧지만 외국인들의 매매가 들어가는 종목, 이 섹터인 은행주는 이 좀 더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리오프닝 관련한 이 종목들 그리고 은행주들 이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떤 걸 지금 좀 주로 담고 있는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 계속해서 뭐 금융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쇼핑에 나서고 있죠. 저희도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다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82%가량 하락하면서 2,74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건 기관입니다. 기관 매물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 3,190억 원가량 던지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금융투자의 매도세에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 하락세가 다소 우세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전해졌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지수 하락세가 짙게 들이온 상황인데요. 대형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3%가량 하락하면서 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는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확실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13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파란불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만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현재 5%대 상승하면서 91,9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 어제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3.78%가량 밀리면서 6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역시나 2차전지 대형주 삼성 SDI 낙폭 큽니다. 3%대 하락하면서 5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여전히 하락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역시 지금 낙폭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1.66%가량 하락하면서 8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2,379억 원 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가로막혀서 지금 여전히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524억 원가량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프로비엠이 오늘 6%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33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움직임 좋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대 상승하면서 7만 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F는 오늘 4%대 하락하면서 17만 8,900원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지금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의 하락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이 순위 변동이 또 나타났습니다. 위메이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7위권에 이름 올려두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8%대 하락세입니다. 97,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도 3%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JENM 4%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6,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샘플러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보다 자세한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찬우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오늘 오전에 반등이 좀 나와줬다가 말씀하신 것대로 좀 조정이 오고 있는데 아마 2월 달 중에는 계속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제 리오프닝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이 시장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조정이 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일단 1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0.25% 올린다는 금리가 0.5%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이 강하게 왔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조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600까지는 한번 그래도 조정을 찍고 나서 이제 3월달 부분에는 이제 상승 모멘텀을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자, 미국의 CPI 지수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되면서 기존에 7.2%였던 게 7.5%까지 나오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강하게 시장 조정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일단은 10년 미국 국채 금리가 0.5% 정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국채에 대한 이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서 일단은 리오프닝이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계속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 환자 지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코로나가 이제 감기로 변형될 거다. 아무래도 다음에 이제 변이가 또 나온다 해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나올 때마다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이슈가 돌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도 지금 거의 백신 패스나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자라고 시작을 해서 유럽 지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라는 취지가 좀 세지고요. 뉴욕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좀 벗자라는 취지가 조금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국내는 아마 3월달 이후로 기점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일 대장주로 움직이는 게 하나투어가 조금 움직였었어요. 하나투어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이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화점 3사에도 어느 정도 매출에 이제 보복 심리처럼 이제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지금 3사가 있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3,49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3,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현대백화점 역시도 이제 3,000억 정도 하면서 세계 3사 모두 3,000억 가량의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카지노 관련주가 지금 조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마카오에서 이제 정식 시장이 끝났다라는 이슈가 좀 돌았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정체적으로 이제 규제 압박을 하면서 20년이었던 거를 이제 10년으로 어라운드 시키겠다, 많이 줄이겠다 하면서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VIP나 이런 카지노 계약을 했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리오프닝은 좀 진행될 거고 이제 항공주나 이제 여행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카지노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강원랜드나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아마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강원랜드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도 이제 어느 정도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조금 이슈가 먼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항공주가 움직이면서 여행이 된다고 하면 파라다이스가 그 다음으로 바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이나 GK에도 조금 수급이 들어오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강원랜드가 조금 더 대장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두 번째로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물가 쪽으로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국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조금 이슈가 되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철강주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었어요. 철강주들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조금 살펴보시면 2021년도에 이제 국내 조선주들이 수급이 많이 발생됐다라는 면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철강주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조선주의 이제 배가 도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철강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조금 되고 있고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조선주들이 20년 동안 거의 조정을 계속 많이 받았었습니다. 많이 받다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조선주들이 이제 엔진이나 이런 부품 쪽에서 이제 다시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수주가 많이 들어왔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철강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하지만 조선주들 조금 문제인 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수주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아직 그래도 오랜 시간 적자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직은 관망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만들어지고 납품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주로는 동국제강이랑 대한제강이 조금 수주를 보였는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매매 시그널로 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컬러 강판이라는 철강을 만들면서 조금 이제 색다른 디자인의 철강을 납품하면서 조금 다른 도로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국제강 자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이쪽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좀 이 종목도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볼 거는 카카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매출 비중이 이제 4조였던 게 6조까지 돌파를 했다.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 6천억이 육박하면서 역대급의 매출이 나왔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지금 카카오에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면 카카오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양봉을 띄우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그래도
매수보다는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8,0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 나서 정확한 우상향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종목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었어요. 대형 거래 이후로도 하방했다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나왔다가 또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88,000원 부분에서 한번 자대리를 잡고 지지가 나왔을 때 진입하시면 오래 갖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장 내일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황 임찬우 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카카오가 아무래도 이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또 물적 분할 계획 없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찬우 위원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마련돼 있습니다. 자, 임찬우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찬우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